여러분, 손발이 차가워서 밤에 잠을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경남 창원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박순자 씨는 30년간 찬물에 손을 담그며 일했습니다. 그 결과 심한 수족냉증으로 여름에도 양말을 벗지 못했고 밤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비싼 홍삼을 먹어봐도 소용없었고 병원 약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식재료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수족냉증으로부터 벗어나 따뜻한 밤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창원중앙시장 입구 작은 꽃집 순잔에 꽃방이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올해 62입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꽃을 다듬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32살에 꽃집을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어머니, 장미 한 다발 포장해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순자 씨의 손놀림은 빠릅니다. 장미 줄기를 자르고 잎을 정리하고 물에 담깁니다. 찬물입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늘 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손끝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추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름에도 손이 차가웠고 밤이면 발까지 얼음장처럼 식었습니다. 여보, 손 좀 만져봐요. 남편 영수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워? 여름인데? 나도 모르겠어요. 요즘 계속 이래요. 영수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현실적인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병원 한번 가봐. 검사 좀 받고.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손발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양말을 신고 핫팩을 손에 쥐고 그래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순자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혈액 검사, 혈관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족냉증이네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의사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순자 씨는 석 달 동안 성실하게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홍삼이 좋대요. 시장 친구가 귀띔했습니다. 순자 씨는 비싼 값을 주고 홍삼을 샀습니다. 매일 아침 홍삼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발은 여전히 차가운데 얼굴만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더 못 이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순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꽃집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손님은 매일 왔고 꽃은 매일 다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감각이 점점 무뎌졌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저릿저릿했고 가위질을 할 때마다 손가락이 뻣뻣했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안색이 안 좋아. 시장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는데.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보건소에서 건강 강좌가 열렸습니다. 어르신 건강 지키기 마이너스 생활 속 자연요법. 순자 씨는 큰 기대 없이 강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김도연 한의사를 만났습니다. 김도연 한의사는 45입니다. 작은 체구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30년간 지역 보건소와 협력하며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오늘은 수족냉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순자 씨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홍삼이나 인삼을 드십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으로 열만 올릴 뿐입니다. 오히려 혈관을 더 막을 수도 있습니다.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먹은 홍삼은 뭐였지? 강의가 끝난 후
순자 씨는 김 한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저도 수족 냉증이 심한데요. 홍삼을 먹어도 안 나았어요. 김 한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겁니다. 홍삼은 열성 체질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부추를 드셔보세요. 부추요? 순자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부추는 녹색 인삼이라 불렸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꾸준히 드시면 효과를 보실 겁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흔한 채소로 병이 나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시장에서 부추 한 단을 샀습니다. 순자야, 부추는 왜 사? 옆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건강? 부추가? 아주머니는 웃었습니다. 부추는 부침개나 해먹지 약이 되나?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한의사가 부추를 먹으래요. 영수 씨는 신문을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추? 그게 약이 돼? 혈액순환에 좋대요. 뭐 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먹어봐. 남편의 반응도 미지근했습니다. 순자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추를 씻고 물에 넣고 끓였습니다. 특유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이걸 마시라고? 첫 모금을 마셨습니다. 쓰고 역했습니다. 맛이. 순자 씨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마셨습니다. 김 한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효과를 보실 겁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부추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손발은 여전히 차갑고 밤에는 여전히 잠을 못 이뤘습니다.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건가? 순자 씨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순자야, 그거 아직도 마셔? 시장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먹고 있어. 효과 있어?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럴 줄 알았어. 그냥 병원 약 먹는 게 나을걸. 친구의 말에 순자 씨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추 특유의 향이 너무 역겨워서 몇 번이나 중단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포기할까? 그날 밤 순자 씨는 꽃집에서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그고 온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잖아. 조금만 더 해보자. 순자 씨는 다시 부추차를 끓였습니다.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매일 부추차를 마셨지만 효과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꽃집 일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가위질이 서툴렀고 꽃을 다듬다 몇 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손이 좀 시려서 그래요. 순자 씨는 애써 웃었습니다. 밤은 더 힘들었습니다. 손발이 너무 차가워 이불 속에서도 몸을 웅크렸습니다. 핫팩을 여러 개 깔고 누워도 소용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손 좀 녹여줄까? 영수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자 씨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순자야, 너 그거 아직도 먹어? 부추? 응. 효과 있어? 글쎄. 순자 씨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내가 뭐라 했어? 그런 거 소용없어. 차라리 온열 매트나 사. 맞아. 요즘 온열 매트 좋은 거 많던데.
친구들의 말에 순자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온몸이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안 되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her숙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나 너무 늙어 보이네.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꽃집에서 단골 손님이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아, 네.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그래요. 건강 조심하세요. 몸이 자본이잖아요. 손님이 나간 후 순자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자본이라. 내 몸은 이제 자본도 아니네. 오후에 꽃을 정리하다 실수로 장미 가시에 손가락을 찔렸습니다. 아, 피가 났지만 손끝이 너무 차가워 감각이 둔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네. 저녁에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부추 먹는 거 그만둘까 봐요. 왜? 효과 없어? 응. 2달 넘게 먹었는데 아무 변화도 없어. 영수 씨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해봐. 벌써 2달이나 했잖아.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그동안 한 게 다 아까워. 남편의 말에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부추차를 끓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손에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나도 언젠가 따뜻해질 수 있을까? 순자 씨는 한 모금 마시고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2달 반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평소처럼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늘은 별로 안 춥니다. 평소 같으면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두려웠는데 오늘은 몸이 덜 움츠러들었습니다. 손을 꺼내 봤습니다. 손이 따뜻한 것 같은데? 완전히 따뜻한 건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얼음장 같지는 않았습니다. 기분 탓인가? 순자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날 꽃집에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는데 예전처럼 손끝이 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변화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밤에 잠들 때 발이 덜 차가웠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좀 이상해. 왜? 어디 아파? 아니, 그게 아니라 손발이 덜 찬 것 같아. 영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네. 예전처럼 얼음장 같지 않아. 그치? 나도 그런 것 같아. 부추 효과인가 봐. 남편의 말에 순자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그럴까? 당연하지. 내가 3달 가까이 꾸준히 먹었잖아. 순자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나아지는 건가? 다음 날 시장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아. 그래? 응. 예전엔 안색이 칙칙했는데 요즘은 혈색이 좀 돌아. 아, 정말? 순자 씨는 기뻤습니다. 부추 아직도 먹어? 응, 계속 먹고 있어. 효과 있나 봐? 응, 좀 있는 것 같아. 친구의 반응에 순자 씨는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부추차를 마시면서 지난 석 달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고 중간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변하고 있어.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주 꽃집에서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화환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이 차가워 힘들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찬물에 꽃대를 담그고 가위질을 하고 리본을 묶었습니다.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쁘네요.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일은 어땠어? 좋았어. 큰 주문 하나 받았거든. 잘했네. 손은 괜찮아? 응. 오늘은 별로 안 추웠어. 다행이다. 남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양말을 벗고 잤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발이 추워서 깰 거야. 하지만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진짜 나아지고 있어. 순자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석 달 동안의 인내가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손발이 따뜻했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꽃집에서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가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손끝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순자야, 요즘 진짜 달라 보인다. 시장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움직임도 활발해졌어. 고마워. 나도 그렇게 느껴. 순자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그거 먹고 나은 거 맞지? 부추? 응. 나도 좀 알려줄래? 나도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힘들거든.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와. 알려줄게. 그날 저녁 친구가 순자 씨 집에 왔습니다. 순자 씨는 부추를 삶아 차를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끓여서 매일 마시면 돼. 처음엔 맛이 역하지만 참고 마셔야 해.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 나는 2달 반쯤 지나서 느꼈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최소 2달은 꾸준히 먹어야 할 거야. 그렇게 오래? 응.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 하지만 끝까지 버텼더니 효과가 있더라고.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나도 해볼게. 그 후로 순자 씨의 경험은 동네에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던 할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나도 그 방법 좀 알려줘. 나도 손발이 너무 추워서 죽겠어. 순자 씨는 흔쾌히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습관 조금 고치고 부추 하나 꾸준히 먹은 거예요. 정말 그것뿐이야? 네. 처음엔 안 믿었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할머니들은 감사하다며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김도연 한의사가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 어떠세요? 부추 드시고 좀 나아지셨나요? 순자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졌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손발이 이렇게 따뜻해졌어요. 순자 씨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한의사는 손을 만져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따뜻하시네요.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처음엔 안 믿었는데 끝까지 해보길 잘했어요. 꾸준히 하신 어머니가 대단하신 겁니다. 김 한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러 오시더라고요. 네, 제가 좋아진 걸 보고 다들 물어보세요. 그렇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신다니 정말 좋은 일입니다. 김 한의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을 도와야죠.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30년 동안 꽃집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왜? 장사가 잘 돼? 그것도 있지만 몸이 편해서 그래. 손발이 따뜻하니까 일하는 게 즐거워. 영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따뜻하네. 나도 기뻐. 고마워요. 여보가 포기하지 말라고 해준 덕분이에요. 부부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순자야, 나 요즘 부추차 마시고 있어. 친구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어때? 효과 있어?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꾸준히 먹어볼게. 응.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해봐. 나도 2달 넘게 걸렸으니까.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지금도 매일 먹어? 응. 이제는 습관이 됐어. 아침마다 한 잔씩 마셔. 대단하다. 나는 맛이 역해서 못 먹겠던데. 처음엔 나도 그랬어.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 순자 씨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계속 나눴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집은 성수기를 맞아 바빴습니다. 졸업식, 입학식, 개업식,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쁜 시기가 두려웠습니다. 손이 차가워 일하기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꽃을 다듬고 포장하고 배달했습니다. 손놀림은 빨라졌고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정말 예쁘게 해주셨어요.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순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성 손님이 꽃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고민인데요. 혹시 좋은 방법 아세요? 순자 씨는 손님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나이에 벌써 수족냉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은 방법을 알아요. 순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30년간 찬물에 손을 담그며 일했던 것, 수족냉증으로 잠 못 이루던 밤들, 그리고 부추로 건강을 되찾은 과정을. 정말요? 그럼 저도 해볼게요. 젊은 손님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꾸준히 하세요. 포기하지 말고요. 순자 씨는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찬바람에 손발이 시려워 창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손을 펴서 바람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김도연 한의사에게, 끝까지 버티라고 격려해준 남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꽃집 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손님들이 들어오고 꽃을 고르고 웃으며 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꽃을 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끝은 따뜻했고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30년간 찬물 속에서 살았던 손이 이제는 따뜻한 생명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시장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어. 비싼 홍삼도 병원 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장 한 귀퉁이에서 팔던 부추 한 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 그것이 순자 씨를 구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도 바빴어? 응. 하지만 즐거웠어. 그래? 손은 괜찮고? 순자 씨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져봐. 따뜻하지? 영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따뜻하네. 예전 같지 않아. 그치?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부부는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부추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별들을 보며 나도 언젠가 따뜻해질 수 있을까 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누구나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단지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면 된다는 것을. 순자 씨는 차를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끝에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순자 씨의 삶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순자네 꽃방 한쪽에는 작은 팻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수족 냉증으로 고민이신가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순자 씨는 이제 꽃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부추차 먹은 지 한 달 됐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젊은 손님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네, 어머니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순자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꽃보다 상담 받으러 더 많이 오는 거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돕는 거지. 우리 마누라 정말 대단해. 영수 씨는 아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손발이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하다. 작은 것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따뜻함을 나눠주고 싶다. 순자 씨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손끝은 따뜻했고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을까?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알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손끝의 따뜻함처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비싼 보약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생활 속 작은 식재료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족 냉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삶을 갉아먹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따뜻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